오늘 첫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 휘두른 김모 씨 범행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었는데 석방이 됐다고요? 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30분쯤에 이 살인미수 방조 혐의 받고 있는 조력자 남성이 경찰 조사 마치고 풀려났는데요. 부산경찰청은 이 남성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70대잖아요. 그래서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 또 관련자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됐고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석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력자 남성은 그 피습범인 김 씨가 그 범행 전에 자신의 범행 동기하고 신념 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서 일명 변명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남기는 말 뭐 이렇게 썼다 하죠. 맞습니다. 이거를 대신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하는 범행을 알고도 이거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지난 7일에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조력자 남성이 사전에 김 씨의 범행을 알고는 있었는데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뭐 단순한 방조자다, 조력자다 이럴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자체를 공모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알고는 있었는데 뭐 이걸 해달라니까 요 정도 조력 정도지 가담 정도가 좀 경미한 것으로 좀 판단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열고 이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하죠? 네, 맞습니다. 그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7인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인원이 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한다는 입장인데요. 그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들 보면 그 김 씨가 범행 이전에 흉기를 구매해서 개조를 했고 또 이 대표 목 부분을 찔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신상정보 공개 요건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그 처벌 특례법에는 그 잔인성이나 중대한 피해 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나 뭐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 뭐 얼굴이나 성명, 나이 이런 걸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무래도 김 씨 당적이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적과 관련해서 어제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당법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수사 관계자가 어떤 당적 정보에 대해서 누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처벌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도 뭐 법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사실 김 씨가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이 내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잖아요. 네. 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내일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범행 전날에 충남 아산에서 출발을 해서 뭐 부산역, 경남 봉화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나 택시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타기도 한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표의 방문지를 좀 미리 답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 김 씨가 승용차를 얻어 탄 구간, 그러니까 봉화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이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그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 이렇게 두 구간에 그 승용차를 얻어 탔습니다. 그래서 김 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하고 이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공범이나 뭐 조력 가능성 이런 거는 좀 낮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김 씨가 지난해 4월쯤에 그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를 했고 뭐 범행이 용이하도록 뭐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로 감고 이 칼날을 좀 날카롭게 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치밀하게 좀 준비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김 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 피의자 추가 조사나 뭐 프로파일러 심리 진술 분석 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와 같은 뭐 추가 조사를 통해서 내일 범행 동기나 뭐 공범 여부 이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로서는 조력자는
뭐 조력자는 있었지만 좀 단독 변맹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조력자가 있더라도 가담 정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가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일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고민정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조급함이 생기는데 뭐 탈당과 관련해서 그 원칙과 상식에 단 한 사람이라도 빨리 붙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회복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마지막 협상 벌였다고요. 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 놓고 이 줄다리기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발언 보면 뭐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그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를 하긴 했는데 아직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를 보진 못했고요. 그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합의를 보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좀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특검 실시 같은 것들을 좀 양보를 했으니까 이 특조위 권한을 완화할 경우에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그 이만희 전 사무총장이 예전에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뭐 세월호 사례에서 이미 경험을 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나 뭐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뭐 새로운 사실은 밝혀지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8년 동안 이어졌는데도 새롭게 밝혀낸 것이 없으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또 마찬가지로 이 진상규명도 무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민주당은 경찰 수사는 이미 일선 책임자 그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수순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민주당은 또 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55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비협조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이렇게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단순히 뭐 특조위 활동만 가지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국민들이 이런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 책임자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좀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유가족들은 네. 특조위를 지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이 오늘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는데 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간을 줄 테니까 직접 이 제2권 철회하고 사과를 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사실상 오늘 투표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네. 재표결이 어떻게 될지는 좀 앞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식용금지법은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이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또 개식용금지법 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뭐 도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웅 의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김웅 의원 윤석열 정부와 친윤 의원들 향해서 계속 쓴소리했던 의원들로 그렇죠.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어제 불출마 회견에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워딩을 보면요.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묻습니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고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다. 그것이 보수주의의 정당의 책무이고 우리가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 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이 됐던 인물이고요. 네. 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검사 내전 저자로도 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제 이런 김웅 의원의 불출마 회견에서 또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됐냐면요.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도 동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법률가로서의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는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으면 네. 이제 공천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헌법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고요. 또 김 의원이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좀 이 불출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 이 사망사고 이후에 수사단장에게 가해졌던 그 행태부터 제가 과연 정치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서 이 전체적인 질서를 위해 어떤 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게 우경화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쓴소리를 했습니다. 강도 높게 비난을 했네요. 네. 근데 사실 김웅 의원이 이제 이런 불출마 선언하면서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참여할 가능성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어때요? 네. 사실 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웅 대표 어제 불출마 선언 전까지만 해도 뭐 김웅 대표가 당을 차라리 탈당을 할 수 있겠다. 김웅 의원이 네. 그러니까 신당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전망들은 나왔었는데 당장 불출마까지 이어지지는 그러니까 그런 전망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불출마 선언이 굉장히 깜짝 선언으로 좀 여겨졌는데 그렇게 되면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웅 의원이 어제 이 정치적 고향을 바꾸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선을 그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탈당하거나 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축이 된 이 개혁신당에는 합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고 이제 당에 남아서 힘을 보태는 일도 뭐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현역 의원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 내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사실상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추가로 더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승민 의원의 권유로 입당을 했다고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김웅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소중하게 쓰일 날이 언젠가 곧 올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는 이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인데 사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러네요. 결이 불출마 다르죠. 네. 선언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김 의원 발언 잠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전직 장관도 알고 있음에도 6글자를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 찬성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하지 못하는 6글자. 이게 한동훈 비대위 내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제기된 거잖아요. 네, 먼저 이 김경률 의원 설명드리면요.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조국 사태 계기로 이 좌파 진영의 위선 비판했고요. 조국 흑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조국 흑서의 저자로도 유명세를 탔죠.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현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은 결국에 김 여사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 제2부속실 설치 이거는 물론이고 뭐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뭐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해서 김 위원은 그 비대위 내부 논의가 이뤄졌던 건 아니고 이 논란이 계속되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본인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이 제2부속실 설치도 검토가 발표가 됐는데 당내에서는 좀 대안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 내부에서 나온 이 김 여사 리스크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사실 국민의힘 비공개 중진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특검법 재표결 논의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된 걸로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회의에 3선 이상 의원 20명 정도, 2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한동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이 됐고 네. 또 이게 또 연이어서 이제 좀 비대위 내부 또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좀 주목할 만한 출판 기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 금태섭 대표 한 자리에 모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사람 다 모두 참석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20일 목표로 지금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 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고 오는 11일에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를 한 상태인데 이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을 놓고 뭐 어떤 교감을 할지 사실 관심이 여기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양자 대표는 참석한 신당의 대표격들을 일일이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꿈꾸는 나라도,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이 바라는 목표도,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이루려는 미래도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패권국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창당을 완료한 새로운 선택과 한국의 희망 외에 현재까지 창당을 위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이 개혁신당인데요. 이준석 위원장이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 당원이 4만 5천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은 또 출범하게 될 이낙연 신당을 비롯해서 제3지대 간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 당원들 또 개혁신당 당원들로 가입하신 분들의 그런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의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의 파급력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의 연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1일 민주당 탈당을 예고를 한 이 전 대표는 그 이준석 위원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임박으로 제3지대 연대를 위한 실무선의 물밑 작업도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유절에서 이제 서초동 사투리는 용납 못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사투리 아니고 5천만 명의 이제 문법 쓰겠다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이게 좀 서초동 사투리는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좀 제기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제3시대 빅텐트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가는 사안이기는 해요. 네. 요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고민정 의원도 이 탈당에 대해서 좀 고심이 보이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이제 원칙과 상식이 내일 탈당을 공식화하면서 뭐 내일까지 통합 비대위원회 구성 욕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 조홍천 의원이 오늘 최후 통첩했는데요. 오전에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그 시간에 우리의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면서 민주당에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답을 못 들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 의원은 그럼 탈당을 하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고요. 조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의원 이 원칙과 상식 4인방이 어제 오후에 모여서 이 자신들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이미 내린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개딸로 불리는 이 강성 친명 지지자들하고 결별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한편 이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이 통합 비대위 구성을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 의원은 탈당 이후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이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세력들과 연대를 하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디로 간다 이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충북을 찾았어요. 거의 전북을 뭐 일정을 나눠서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오늘 충북 찾은 이유는 불교계 표심 겨냥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차담 나누는 장면 네. 저희가 사진 보내드렸는데요. 네. 그 한 위원장은 먼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하고 차담을 나눴고요. 그래서 법당에서 비공개로 참배를 한 이후에 종정 도용 스님을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2차례나 방문을 했던 곳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찾은 바가 있어서 좀 상징적인 공간인데 여길 찾은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원도를 갔었는데요. 강원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들 만나서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명에 빗대서 표현한 강원도의 힘 이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마치 오래된 영화 제목 같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또 강원도와 자신의 지연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의 부친인 고 한명수 전 AMK 대표가 강원 출신이고 춘천고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모친인 허수옥 씨도 강원도 출신이고 춘천고와 또 남매학교인 춘천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외지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춘천에 집을 짓고 여생을 마무리하셨다면서 그때 주말마다 강원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강원도와의 인연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계에 입문하면 이제 온갖 고향들이 맞습니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학연, 지연 다 이끌어서 다 하는 것 이끌어서 같습니다. 어디서 이제 어디는 정치적 고향이고 어디는 아버지 고향이고 네. 어디는 이제 사위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서 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요즘 벗어날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네. 기자들도 그걸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어디냐 이런 거 적어내라 그러고. 네, 저는 실제로 한 오찬 간담회 할 때 출신 학교하고 지역을 다 이제 기자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들고 있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대답을 네. 안 해주면 그 홍보 담당관이 너무 맞습니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사람 사는 일인데 또 대답을 해주자. 이게 뭐 가릴 일이라고 하면서도 좀 씁쓸하기는 해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꼭 나눠서 이제 뭐 하나라도 이렇게 좀 끈을 잡아야 되는 이 네. 현실이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일보 온유한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